네, 제가 오늘 고성구의 판에서 좀 소프트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괜히 앞에 그 뭐 허접한 이재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짜증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음, 오늘 좀 소프트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저 영국은 세기의 대관식이 있는 날입니다. 찰스 3세, 찰스 왕세자가 이제 마침내 찰스 3세 국왕이 됩니다. 최장기 왕세자 기간을 지나서 마침내 이제 국왕이 되는 거죠. 찰스 3세 국왕인데 올해 74세라고 그러는데요. 그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왕의 즉위할 때 그때 이제 이 첫째 아들 찰스 왕세자가 이제 왕위 승계 세월 1위가 되거든요. 왕위 승계 세월 1위가 된 게 그 찰스 왕세자가 4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해서 70년 동안을 대기한 셈이죠. 70년. 하마터면 저 먼저 늙어 죽을 뻔했어요. 70년 동안을 왕자로 대기하다가 왕세자로 대기하다가 마침내 오늘 이제 영국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래도 다행이에요. 우리나라에 장수왕이라고 있습니다. 장수왕. 장수왕은 한자로 진짜 오래 살았다는 장수라는 장수를 쓰는 왕입니다. 왕의 이름은 이제 사후에 이렇게 추존되거든요. 너무 오래 살아서 장수했다는 뜻의 장수왕으로 왕 이름이 정해졌을 정도입니다. 이 장수왕은 97세까지 살았어요. 97세까지 살았는데 왕으로 재위했던 기간은 79년입니다. 79년. 그러니까 엘자베스 여왕이 한 70년 재위하다가 이제 사망했는데 이 장수왕은 그보다도 10년을 더 왕으로 있었습니다. 79세. 그래서 실제 장수왕의 아들 왕자가 있었잖아요. 왕세자는 결국 아버지보다 먼저 늙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죽은 다음에 왕위는 그 손자한테로 바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찰스는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영국 왕 얘기를 하면서 오늘 판을 시작했는데 영국은 2번의 그 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합니다. 그 첫 번째가 청교도 혁명인데요. 이 청교도 혁명을 하면서 찰스 1세를 처형합니다. 찰스 1세를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1642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리고 나서 불과 한 40년 후에 또 2번째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제임스 2세가 왕이었는데 이 제임스 2세를 죽이질 않아요. 찰스 1세는 처형을 해버렸는데 죽였는데 이 제임스 2세는 죽이질 않고 폐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살게 도망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2번째 1688년의 시민혁명을 피를 흘리지 않고 타협해서 혁명을 성공시켰다 그래서 글로리우스 리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시민사회로 봉건제 절대왕정 시대가 지금과 같은 시민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크게 시민혁명은 3가지 경로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첫째가 영국과 같은 타협의 길이 있었고, 2번째가 프랑스와 같은 혁명의 길이 있었고, 3번째가 미국과 같은 전쟁의 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국의 이 타협의 길, 이 타협의 결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영국의 왕실입니다. 그러니까 찰스 3세가 오늘 대관을 해서 영국 국왕이 되는 것은 지금부터 450여 년, 거의 500년 전에 있었던 이 정치적 타협의 결과 이루어진 이 명예혁명적 방식의 이 시민사회, 시민혁명의 결과 가능해진 겁니다. 그렇게 타협을 함으로써 왕을 죽이지 않고 상징적인 존재로 인정하면서 실제로 권력은 이 삼부회와 같은 이 의회가 장악을 하는, 그래서 국가 통합의 상징인 이 왕정과 실질적인 이 권력 통치 기구인 의회와 정부가 병행 병존 상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영국의 왕정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왕실은 자신들의 처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국내 정치는 철저하게 의회와 내각에 맡기고 자신들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합하기 위한 상징적인 여러 조치들을 행동을 하면서 그 왕실을 유지해 온 거죠. 그래서 영국의 왕자들은 누구나 다 군대를 가고 전쟁이 터지면 가장 위험한 임무에 먼저 자원하고, 그리고 평생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국민들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의 특권을 누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죠. 이게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타협에 의거해서 왕정을 현실적으로 존치시키자라고 하는 영국 국민의 합의가 이들에게 그 합의에 해당하는 만큼의 특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영국 왕실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끊임없이 행동하게 만드는 압력으로도 작용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살아라. 그러나 국가 위기 시에는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라를 위해서 행동해라. 이런 암묵적 합의가 수백 년간에 걸쳐서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찰스 3세 왕도, 오늘 대관식 하는 찰스 3세 왕도 공군 비행사 활동을 하고 해군에서 복무하고 그런 식으로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가장 혹독한 엄하기로 유명한 고등학교의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케임브리지를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평생 실천하는 거죠. 그 대가로 특혜와 특권을 누립니다. 이런 그 정치적 타협의 수준이 근대사회와 자유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보수주의 정치의 출발점으로 영국을 보통 얘기하는데, 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선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 고백하에 끊임없이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타협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타협과 절충을 통해서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오늘,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내일을 향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영국 의회 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바고 영국의 왕실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바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대타협의 어떤 그 정치를 이끌어내는 힘, 그리고 그 대타협의 결과 400여 년 동안 50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영국 왕실이 보여주고 있는 국민 통합의 어떤 상징적 역할, 이런 것들이 이른바 현대화된 소프트 파워의 한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키스트 아워라고 그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의 일대기의 그 전쟁 시기 그 처칠을 다룬 그 영화 다키스트 아워라고 우리 문재인 좌파 폭정하에서 다들 몰래 그 금서 보듯이 그 봤던 영화 기억하시죠? 거기에 처칠력도 매우 훌륭하지만 그 국왕으로 나왔던 사람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빠졌을 때 상징적 존재에 불과했던 그 국왕이 갖는 그 소프트 파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왕정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바로 영국의 왕실이 감당했던 국민통합의 상징성, 소프트 파워의 그 상징성을 구현하면서 동시에 현실 정치에서 국정을 책임져야 될 행정부의 수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참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1년의 행보를 통해서 특히 이번 주 이런 행보를 통해서 그런 소프트 파워를 구현하는 어떤 그런 이 새로운 대통령 리더십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미소 짓게 했다. 6.25 참전용사 92세의 스탠튼 키퍼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한 연설의 동영상에 감사 댓글을 올렸어요. 대통령이 저를 미소 짓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에서 미군의 참전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게 됐다. 감사한다고 한 그 연설 장면에 대해서 6.25 참전 용사였던 92세의 스탠튼 키퍼 씨가 대통령의 연설이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단 겁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스탠턴 키퍼 씨의 댓글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댓글을 다시 달았어요. 직접 달았습니다. 미 CBS 방송이 일주일 전에 유튜브에 올린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영상에는 댓글이 지금 1000개 이상 넘게 달렸고 키퍼 씨의 댓글도 그 1000개의 댓글 중에 하나였어요. 키퍼 씨는 이 댓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92세이고 북한 지역에서 전투에 참가했었다. 저는 1952년 이래 한국의 발전상을 보면서 기뻐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저를 미소 짓게 했다. 대통령께서 미국 의회를 방문해서 한국 정부가 참전 용사들이 한국을 위해 했던 헌신에 감사하고 있음을 알려주셔서 기쁘다. 미국의 참전 용사와 한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헌신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키퍼 씨의 댓글에 윤석열 대통령이 답글을 달았어요. 진심 어린 메시지에 감사드린다.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는 것은 늘 저에게 큰 기쁨이었다. 참전 용사들에게는 자유를 수호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 주셨다. 이제 한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린다. 이 스탠턴 키퍼 씨의 댓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동영상에는 1000개 넘는 댓글이 달렸고 스탠턴 키퍼 씨의 댓글에도 좋아요가 300개 넘게 달렸고 이 키퍼 씨의 댓글에 답글을 쓴 윤석열 대통령의 답글에도 45개 이상의 좋아요가 달렸어요. 이 답글들 중에는 많은 한국인이 키퍼 씨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은 대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국빈 방문 이후에 미국인들,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반응이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게 화제가 되고
영어로 연설을 한 것에 대해서 평범한 미국 시민들도 공감을 보내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통해서 미국인들이 혈맹국인 한국으로부터 진짜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던 그런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듣게 된 거다. 그러니 이런 감동의 메시지들이 미국 일반인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참모들한테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파이는 갔다 온 다음이죠. 아메리칸 파이는 미국의 음악과 문화에 대한 애정이 담긴 노래고 미 역사에 대한 존중의 뜻을 담아서 불렀다. 그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셉 나이 교수하고 대담을 했는데 그 조셉 나이 교수가 바로 이 소프트 파워가 21세기 국력의 핵심이다라고 설파한 석학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소프트 파워의 힘을 잘 이해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대일 외교도 어떤 면에서는 기시다의 이른 답방을 끌어내고 또 오염수 문제를 유일하게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검증할 수 있게 이끌어낸 것도 밀어붙이는 하드파워 외교가 아니라 먼저 우리 스스로를 열고 먼저 주도적으로 양보함으로써 일본 국민과 일본 언론을 움직여서 기시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소프트 파워 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해드린 캐나다와의 워킹 홀리데이 쿼터 2배 이상 증가, 증원, 이 합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캐나다가 미국, 한국을 신뢰한다는 뜻이고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야 될 중요한 외교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그리고 정치권 입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자유라고 하는 보편 가치에 대한 강조와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치열한 노력이 전 세계 자유인들에게 인정받게 되면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높은 평가가 나타나고 그 평가가 이런 방식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외교 파트너 국가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소프트 파워의 힘이다. 이 점을 우리가 좀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고성국의 판이었습니다.